저 두 분의 그 관계는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네. 왕위에 오르기 전 그 바로 앞에 왕인 자기 형 인종이 시름시름 병을 앓았을 때부터 이제 그 인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박한종은 네. 본래는 인종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왕의 최측근으로서 최고 높은 내시의 그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이 왕이 지금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병석에 누워있단 말이죠. 아,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바로 명종 라인이자 입김이 샜던 네. 문정왕후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번 옮겨가면은 네. 이제 문정왕후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왕에 대한 그 의사 진료 기록 기록은 그 1급 비밀이거든요. 그렇지. 왕조 국가에서. 환관이 제일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그걸 아마 시시각각 문정왕후 쪽에 좀 전달을 한 것이 아닌가. 약간 그림이 그런 거네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의원들이 진찰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다 보고 있고 다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문정왕후한테 가가지고 간당간당. 와. 3개월 길어봤자 3개월. 뭐 이런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빗대서 생각하면 이거는 영모 아니에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안 걸리면 안 걸리면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까지 황간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이상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왜 사실 그 사람이 진짜 권력에 오르기 딱 직전부터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공신이죠. 분들이 이제 그렇지. 약간 정권이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좀 바뀌면은 그분들이 좀 높은 곳에 추대돼서 가시잖아요. 아, 그때의 은혜를 이제 약간 보은 같은 네. 느낌으로. 그럼 요 분도 뭔가 좀 바뀌고 나서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 명종이 딱 즉위하자마자 박한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네.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바로 3등 공신에 책봉합니다. 아. 그리고 밀성군이라고 하는 봉군까지 받아요. 저게 이게 문정왕후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환관이 무리해서 도와준 거면 저 너무 대놓고 우리가 공작했어 근데 이런 이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 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내 손 대신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수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나의 약점을 비밀로 안고 있다면 일을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일단 제거하죠. 제거하죠. 근데 예. 박한종 근데 그게 다 소문이 퍼집니다. 아 문정왕후한테 충성을 다하면은 일을 성사한 뒤에 제거돼.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거할 사람은 제거하되 확실하게 포상할 사람은 포상을 해야 문정왕후가 뭐 나한테 미션을 주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게 퍼져야 사람들이 그 휘하로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럼 그 군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도 계속 박한종은 문정왕후의 사람으로서 뭐 그런 좀 일들을 해주나요? 박한종이? 그렇죠. 그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수염 청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꽤 긴 기간인데요. 8년이면 월드컵 2번 하는 거죠. 그 뒤에서 박한종이 온갖 일을 다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박한종이 맡게 된 일이 있는데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내수사 제조라는 겁니다. 내수사 제조. 쉽게 말씀드리면 왕실의 사유재산을 총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이라면 당시 최고가 주로 왕인데 네. 왕이 지금 실권이 없고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주고 있으니까 즉 당시의 내수사는 뭐 하는 곳이냐? 네. 문정왕후와 문종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이고 그 책임자가 지금 환관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일을 맡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곡간 열쇠를 맡긴 거죠. 와, 이게 그야말로 이제 약간 비선실세. 완전. 그렇죠. 비선실세죠. 그러니까 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여기 이제 왕실 개인 재산을 그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거 가지고 돈을 굴렸던 왕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정왕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이제 굴리긴 굴려야 되는데 자기가 대놓고 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제 박한종이가 제가 대신 굴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굴려가지고 박한종이 어느 정도로 횡포를 부렸는지는 명종실록에도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요. 내 수사의 위엄과 권한을 멋대로 휘둘러 외방의 수령들을 조정까지 하므로 수령들이 다투어서 그 문간에 찾아가게 되고
궁에 있는 사람까지도 또한 사사로이 만나는 자가 있습니다. 야, 근데 공식 기록에 이렇게 남았을 정도면은 진짜 어마어마했겠네요. 애지간한 거죠. 예. 권력이. 근데 박한종이 한창 득세를 하던 중에 네. 즉 명종 8년에 궁궐에 큰 일이 발생하는데요. 네. 바로 경복궁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맞아. 당시 강령전이라는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서 네. 그 편전이나 뭐 친구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불태웠는데 되게 중요한 건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범인 색출에 나서게 되는데요. 거예요. 네. 과연 누구였을까요, 범인이? 흐름상은 박한종인데요. 아니 그럼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했으니까. 문종왕후랑 네. 박한종밖에 없어요. 명종이 불렀을 리는 네. 없을 거고. 야, 아니 뭐 범인은 박한종이 맞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자기도 한 배를 탄 사람인데 네. 일부러 불을 낸 건 아니었고요. 아, 일부러가 기록에 보면 당시 실수. 그 박한종이 내간을 수리하는 총감역관을 맡았던 것 같아요.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온돌 테스트를 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아랫사람의 건의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화재가 난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화라도 왕이 거처하는 곳인데. 중대재해법 위반이죠. 나중에라도 지금은 통과했지만 나중에라도 왕이 거기서 주무실 때 와. 불이 났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죽일 놈 하던 이제 문무백관 대신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 박한종에게 엄한 처벌을 내리라고. 이건 뭐 왕조 사회에선 그렇죠. 당연한 수순은 자,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명종의 태도인데요. 명종이 뭐라고 처벌을 했을까요? 뭐 근신 뭐 이 정도였을까요? 이건 거의 사형 아니면은 최소한 삭탈관직하고 유배. 다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우리 준혁 씨가 당시 임금인 명종의 톤으로 아, 네. 한번 멋있게 예, 읽어주시기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종은 다만 명을 받들어 시행했을 뿐이다. 내 비록 청명하지는 못하나 어찌 전혀 시비를 분변하지 못하고 한종의 술수에 빠졌겠는가. 온도를 고치고 불을 떼는 것은 문을 잠그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파직을 윤허하지 않는다. 야, 이건 뭐야? 귀향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파직은 그냥 벼슬을 뺏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는 거는 징계를 거의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네, 그냥 눈 놔둔 감아주는 건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요? 아무나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고의 아니었으니까 괜찮다. 패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게 그 정도의 문정왕후의 뒷배가 없다면 파직을 떠나서 유배나 심한 경우 극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문제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박한종에겐 거칠 게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경복궁 화재 이후에 대신들이 그 상소를 6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아. 그래서 드디어 6개월 만에 박한종이 삭탈관직을 당하게 되죠. 정의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됐다. 예. 아직 그런 말은 이른 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직장 생활 잘하다가 파면당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게 회전문 인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파직을 가건 귀향을 가더라도 언젠간 언제라도 왕이 부르면 그냥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박한종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파직 후에 박한종은 정말 불사조처럼 다시 바로 돌아오는데 원자들을 조기 교육시키는 담당자로 박한종을 보낸 겁니다. 야, 이게 아들을 교육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이게 국가를 그리고 위해서도. 박한종 입장에서도 미래 권력이랑 인연을 쌓게 되는 건데 이대로 잘 걸어가지고 이 사람 세자되고 왕 되면은 이제 또 박한종 그 다음에도 이어가는 거죠. 왕을 셋을 지금 왕하고도 친하고 그쵸. 미래의 왕하고도 최고다. 친하고. 저는 저 때쯤 되면 상소 안 해요. 그냥 박한종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쪽으로 붙어야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대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한종 집안에는 뇌물이 쌓입니다. 그냥. 대부분은 아마 장학명 작가님 같이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판관이 관직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을 우리가 같이 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간다. 종이품까지.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깬 환관이 역시 또 우리의 박한종입니다. 벌써 약간 친근감까지 들어요. 우리의 이품을 넘어서 종 일품 숭정대부로까지 승진을 해서 임명을 받는데요. 당시 정 이품이 판서, 지금 장관급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종 일품까지 올라간 거죠. 장관보다 높으니까 진짜 부총리네요. 지금은. 진짜네.
근데 이제 박한종을 비롯한 많은 환관들이 후대에서는 손가락질을 받는 자로 이제 취급당하거든요. 그 예로 명종실록에 이런 말이 예. 남아 있어요. 박한종이 후한 은총을 받아 부귀로 일생을 마쳤으니 그에게는 다행이지만 국가로서는 큰 불행이다. 야, 역사엔 결국 이렇게 남았네요. 국가로서. 그래서 환관의 시작은 왕을 보조하는 충실한 보조자였지만 네. 이렇게 힘이 세지면서 그렇지. 걷잡을 수 없는 세력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된다고 하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 생긴 직책인 만큼 그 본분은 넘지 말아야 하지 않았을까요?